인생 철학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때로는 불운이 아니라 무심코 저지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어리석음, 조급함에서 오는 어리석음, 그리고 안일함, 관찰 부족, 부딪히기 싫어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옛말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현명함이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어리석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사소한 잘못들을 매일 반복하는 자신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하고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 철학과 함께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11가지 어리석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랬었구나 하고 말이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어리석음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초고속 부자가 되는 길을 믿고 다단계 금융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고 너무 빨리 번 돈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룻밤 사이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초고수익 투자, 돈이 돈을 낳는다는 다단계 금융사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우두머리는 교활한 여우이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순한 양일 뿐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랜 지인이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합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는 신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님,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어요. 누님 몇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몇백만 원씩 벌 수 있어요. 제 친구들 몇 명은 이미 돈을 인출해서 다들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고급 주택, 스포츠카, 명품 시계 사진, 무료 럭셔리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우수 투자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하지 않으면 몇 달 안에 인생 역전을 꿈꾸며 게임에 뛰어드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귓속말로 몇 명만 더 데려오면 수당이 계속 쏟아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친구, 친척, 동료를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투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생겨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스템이 붕괴되고 돈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자존감까지 잃게 됩니다. 탐욕은 화를 부르고 경솔함은 불길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다단계 금융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줄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정말 좋은 거라면 왜 조용히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당신도 그런 모델에 빠질 뻔한 적이 있거나 실제로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을 기억하고 다시는 실현 불가능한 부자의 꿈에 희망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어리석음은 몸 쓰는 일은 천박하고 화려한 일만 찾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는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 막 졸업하자마자 멋진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멋진 옷을 입고 노트북으로 일하며 상사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반면에 벽돌공, 운전사, 배달원, 기술자, 농부처럼 몸을 쓰는 일은 천박하고 지식인답지 않다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햇볕 아래 비를 맞으며 일했던 사람은 어느 날 건설업자, 공장 사장,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됩니다. 과거에 웨이터였던 사람이나 요리사였던 사람이 지금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 사장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벽돌공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건설업자가 되고 농부였던 사람이 지금은 농장주가 됩니다. 반면에 그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허리를 굽히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들이
이 사회는 누가 셔츠를 입고 누가 작업복을 입었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직업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노동에는 귀천이 없고 당신이 감히 하느냐 마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하찮게 여긴 적이 있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경솔했다고 생각하나요? 인생 철학과 함께 삶의 가장 단순한 교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 어리석음은 투자하라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 친척, 동료일 수도 있는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형님, 누님, 제가 확실하게 돈 버는 투자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몇 달만 빌려주시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살고 노는 것을 좋아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확신에 찬 태도로 충분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갑을 열거나 심지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그에게 빌려줍니다. 자신이 그를 도와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남에게 투자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피땀 흘려번 돈을 남의 운에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노력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의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 돈을 잃는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돈을 잃고 관계까지 잃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더 씁쓸한 것은 돈을 달라고 하면 파산해서 갚을 돈이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옛말에 돈은 의리를 잃게 하고 믿음은 친구를 잃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돈으로 도와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투자 계획을 가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경청할 줄 알지만 적절한 순간에 거절할 줄도 압니다. 남을 돕는 것이 반드시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단순히 그들이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을 믿고 투자하라고 돈을 빌려줬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큰 수업료로 여기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어리석음은 당신의 돈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의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음은 남에게 돈을 맡겨 땅을 사게 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순진하거나 체면을 중시하거나 친척이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땅을 사게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법적 서류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당신은 친한 친구, 친척, 심지어 배우자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형님, 누님, 제가 명의를 빌려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나중에 명의를 바꾸는 것은 간단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돈을 전부 주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더 이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그 땅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거절당하고 소송을 걸고 싶어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년간 모은 돈이 물거품이 됩니다. 옛말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집이나 땅처럼 가치가 크고 평생 모은 재산인 경우에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명확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당신에게
그것은 서류 없이 말로만 거래하고 악수나 명예를 건 약속으로 서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듣기에는 의리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과 삶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없이 지분, 책임, 이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가게를 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수증 없이, 기록 없이 친한 사이라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인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또는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사람을 고용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꿀처럼 달콤한 약속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화가 생기면 친척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옛말에 말은 바람에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자신의 안전을 체면 때문에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묶어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신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규칙을 무시하면 어떤 법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함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서류 없이 남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면 때로는 그 대가가 돈뿐만 아니라 믿음과 감정이 상처 입는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6번째 어리석음은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속담의 작은 미끼를 보고 덤벼드는 것은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와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어리석음이며 안타깝게도 누구나 빠지기 쉽습니다. 몇만 원을 아끼려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샀다가 결국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몇 푼의 인건비를 아끼려고 비전문가가 직접 일을 하다가 큰일을 망치고 처음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높은 수당을 탐내고 수상한 모델에 투자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본은 날아가고 믿음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은 시야가 좁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금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더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옛말에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멀리 내다볼 줄 압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확실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얻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정적인 경력을 쌓으려면 역량이 필요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이성이 필요합니다. 싸다고 비싼 값을 치르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때문에 신뢰, 돈, 미래를 모두 바꾸지 마십시오.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 선택 때문에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함정이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된 함정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어리석음은 남이 돈을 벌면 따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신중함과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지능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투자합니다. 남들이 땅을 사서 돈을 벌면 따라서 땅을 삽니다. 남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합니다. 남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따라서 가게를 엽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게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은 돈을 벌지만 자신은 돈을 잃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6개월 만에 2배로 돈을 벌었다고 친구가 자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따져보지도 않고 금을 팔고 저축을 깨서 추천받은 땅에 전부 투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위치, 적절한 전략으로 샀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유행을 따라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이고 팔지도 못하고 돈만 잃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회를 따라간 적이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있는 건가? 8번째 어리석음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일했지만 실제로는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출근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악명이 높지 않지만 매우 무서운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만 자신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무실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일했지만 기술은 처음 입사했을 때와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몸쓰는 일을 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기술을 업데이트할 줄도 모르고 더 세련되게 소통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회사에 가서 월급날만 기다리고 자기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상사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를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배우지 않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조만간 뒤처지게 됩니다. 옛말에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자리 걸음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고 더 생각하지 않고 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불안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직원이라면 주인처럼 일하고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9번째 어리석음은 모든 것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특히 어떤 기회, 어떤 사람, 어떤 투자 채널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나누는 대신 단 하나의 거래에 전부 걸기로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심지어 친척과 함께 가게를 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들립니다. 이곳은 확실히 돈을 벌고 이 프로젝트는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돈을 한 곳에 쏟아붓고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덧셈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발생해도 거래 파트너가 변심하거나 시장이 하락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정책이 변경되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되돌아갈 길이 없고 돈을 잃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고 가족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옛말에 미리 화를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리 화를 대비합니다. 사업과 투자는 역량이 필요한 일이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없지만 미래를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항상 탈출구를 남겨두십시오. 100원이 있다면 70에서 80원은 확실한 곳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돈을 보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어리석음은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힘들게 살지만 힘든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안 되라고 말할 줄 몰라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누가 제안해도 마지못해 동의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오직 싫은 소리를 듣기 싫고 남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고 까다롭거나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쉬고 싶지만 파티에 가는데 동의한 적이 있나요? 피곤하지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인 적이 있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들은 순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다른 사람의 심부름꾼, 돈 빌려주는 사람,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반면에 자신은 항상 지치고 억울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 답답하게 만드는 관계에 안 되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어리석음은 고집스럽게 살고 포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깨닫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것은 고집입니다. 생각에 대한 고집, 행동에 대한 고집,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고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는 자신이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비웃을까봐 낡아빠진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서 파산할 때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집은 굳건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척하는 완고함이고 남들이 자신을 틀렸다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잘못된 길로 눈을 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옛말에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는 항상 바뀝니다. 낡은 믿음이나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관점을 고수한다면 스스로 만든 우리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나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것을 고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놓아주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당신이 만든 장애물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방금 옛날 사람들이 경고했던 11가지 어리석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어리석음은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서 일어서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은 돈을 잃게 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잃게 하고 어떤 것은 자신을 잃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이켜보고 감히 바꾼다면 어리석음 속에서도 성장의 싹이 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11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저지른 적이 있나요? 댓글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공유, 인생 철학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옛날 사람들이 당신이 지혜롭고 굳건하고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교훈을 놓치지 마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현명하고 항상 강하고 항상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